안 그래도 어려운 민생고 속에서 신음하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이 그런 문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께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민주당 어제 밤 늦은 시간까지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앞서 뉴플리에서 짚어봤던 김남국 의원과 관련한 난상토론 외에도요,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의 사과 얘기 좀 듣고 오셨는데요. 민지수 기자, 들어보니까 당 지도부 특히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성토 얘기가 참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돈봉투 의혹 때나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 때나 지도부의 미온적인 대응 너무 늦었다 이런 비판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네. 6시간 가까이 열린 어제 쇄신 의총장에서 이재명 대표 재신임까지 물을 일이다 이런 비판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런 발언에 대해 일부 친이계 의원이 반발해서 당이 자성한다면서 한 사람씩 쳐낸다면 윤석열 정권과 싸울 때 누가 앞장서겠냐며 이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비명계 서른 의원이 이 대표가 당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렇게 못 박아 비판을 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 이재명 대표 본인은 거취 표명 요구에 침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종우 씨님, 지금 민지수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신임 얘기, 여기에 대해서 뭐 친명, 비명, 의견이 분분한 상황,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양이원영 의원도 SNS에 이제 본색을 드러낸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다시 이 계파 갈등으로 번지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아마 비명계에서는 이것이 사실상 마지노선이다. 이것을 갖고 공천과 관련해서 사실 D-1년입니다. 딱 공천이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불거지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비명계에서는 우리들이 모두 다 지금 학살당한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두려움이 많았을 텐데 지금 논봉투 사건에 이어서 연달아서 지금 당 지도부가 책임져야 될 만한 사안이 벌어지니까 이것과 관련해서는 확실히 선을 그어야 된다라고 지금 공격에 나서고 있는 것이고요. 양이원영 의원 같은 경우는 철험회 소속이잖아요. 네. 지금 이야기 되고 있는 걸 보면 철험회 해체 얘기가 내부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철험회 해체라는 건 철험회에 소속돼 있는 비례대표도 많고 또 자신 초선이니까 그 지역을 또 재선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얽혀가면서 해체를 당하게 될 경우 사실상 해체라는 이유는 그만큼의 어떤 해당 행위를 했다는 뜻이고 그러면 나중에 경선을 하거나 이럴 때 분명히 페널티를 받을 것이다. 네. 이런 것들이 사실상 많이 얽히면서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라는 그런 식의 비명과 친명의 어떤 그런 전쟁, 내전 이렇게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지금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본색을 드러낸다. 이 본색이라는 게 함의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김준일 에디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뭘까? 자, 그래요. 재신임 한번 물어봅시다. 확실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제 의총 분위기를 좀 의원 몇 분한테 들었는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사실 서른 의원이 사퇴하라라고 얘기한 거는 좀 뜬금없었다라는 거고 이재명 대표의 재신임 얘기도 그런 거였어. 그러니까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거를 이대로 가려면 다 질이 멸렬하니 오히려 이 지금 위기 상황을 좀 단호하게 대응을 해서 이런 걸 극복을 하고 재신임을 받으면 오히려 롱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의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당내 계파 갈등으로 조금 이제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사법 리스크에 있으니까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 아니냐라는 여당의 비판과 일각의 시선에 대해서 단호하게 좀 끊어내는 부분, 특히 김남국 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여론이 안 좋잖아요. 근데 이 건까지 사실 어저께 이런 식으로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면서 굉장히 조금 오히려 사법 리스크보다 이 김남국 리스크로 인해서 뭐 이재명 대표의 지위가 좀 더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좀 이게 자초한 일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 어쨌든 좀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어제 의총 통해서 5대 쇄신한다면 결의문 채택을 했잖아요. 여기 이제 5가지 5대 쇄신이 있는데 뭐 당의 책임 회피하지 않고 윤리 규범 엄격히 적용하고 뭐 국회의원의 재산 투명성 강화하고 뭐 5가지 했어요. 그런데 일부 비명계에서는
아니 우리는 제일 첫 번째에 의원직 제명할 수 있는 국회 윤리에다가 김남국 의원 제소하겠다 이거 들어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거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지금 반발하거든요. 이것도 그러니까 좀 미스테리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의원들이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일부가 아니라 뭐 전체적인 분위기는 모든 의원이 다 발언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그렇죠. 과반 이상 분위기였다라고 해요. 그걸 넣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게 왜냐하면은 진상조사가 안 돼 버리니까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강제할 수 있게 그 부분까지 그리고 국민의힘이 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안 할 이유가 없다. 이 부분은 분명히 뭐 이해관계 충돌까지는 아직 조사를 해봐야 되지만 최소한 품위 유지에 있어서는 이렇게 의정 활동하면서 한 거는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박광원 원내대표가 발표하면서 이제 빠져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의원들이 굉장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뭐 원인이 뭐가 됐든 이재명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로 해석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박광원 원내대표가 좀 중재파라서 여러 의원들 거를 좀 종합해가지고 갈등을 최소화하려고 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재명 방탄이다 프레임에 벗어나지 못하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오히려 지금 좀 잘못된, 그러니까 치명타를 주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정무적으로도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었다. 지금 이 맞아요. 상황 자체가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해도 시선인지 이렇게 몰랄 수밖에 없군요. 자,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요. 오늘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 각각 최고위원을 했는데 각각의 장소에서 이 국회의원 전수조사 놓고서 김기현 대표, 이재명 대표 서로를 거론하면서 논쟁을 붙었습니다. 그 목소리 좀 듣고 오겠습니다. 만약 끝까지 버틴다면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도록 해야 합니다. 위선의 끝판왕 김남국 의원에게서 뒤통수를 맞은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아니면 혹시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김남국 의원의 코치에 따라 코인 투자를 하면서 투기를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은 아닌지조차도 궁금합니다. 대표님,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님께서도 코인 투자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입장 있으실까요? 그런 의심이 들면 우리가 제안한 대로 여야 의원들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기를 요청드립니다. 내가 보기에는 김기현 대표나 그 측근들이 코인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런 얘기하는 걸 보면. 권익위 통해서 전수조사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자, 한편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탈당을 했지만 계속해서 조사는 이어가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의아해합니다. 허준 변호사. 조사는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당사자는 탈당을 해버렸고 탈당한 그 당사자가 이 조사에 협조를 해줄 리도 만무하고 협조를 해줄 의무도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참 많아요.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은요. 무슨 검찰 수사처럼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공식적으로 당원이 아닌 상태잖아요. 네. 그런데 윤리위에서 김남국 의원의 동의나 협조 없이 이걸 강제적으로 제출하지 않는 자료를 가져와라 확인하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공식적인 절차는 없고 그래서도 법적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윤리위에서 나중에 뭔가 징계 절차를 개시를 하기 위해 어떤 진상조사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지금 김남국 의원은 뭐 법적 책임과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별개이다라고 하면서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표하고 싶습니다. 자, 이종호 실장.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이 지금 당에서는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얘기도 나와요. 지금 당규 18조, 19조를 보면 탈당을 하더라도 뭐 제명하고 할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징계 절차가 있는데 네. 이미 탈당을 해버렸는데 네네. 지금 당에서 이렇게 징계 절차를 밟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질문도 또 있거든요. 첫 번째 이제 18조부터 얘기하면 당규상에 이게 있어요. 징계 절차가 개시됐는데 그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사람. 네. 이것은 징계를 회피할 목적이 있으므로 그거를 제명을 한다. 그리고 이 탈당을 하는데 제명 사유를 넣어라. 이런 항목이 있거든요. 즉 징계 회피의 목적이라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징계 절차가 개시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석을 두고 가장 사실 얘기해야 될 사람이 당대표거든요. 왜냐하면 당대표가 전격적으로 지시를 내렸어요. 윤리 감찰하라. 지시를 내렸다면 그 즉시 사실은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아, 그걸 징계 절차로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징계를 감찰을 지시를 했다면
그 즉시 감찰단이 바로 이 돌입했다라고 유권 해석을 내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건 당대표가 사실은 분노를 했어야 될 문제다. 이재명 대표가 단순히 아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 당이 사실 그 국정 운영, 그 국감장에서 이런 코인 같은 사적인 이익을 추구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뭐 한다든지 혹은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당대표가 꾸짖고 사실 반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전혀 없고 또 자신이 후보 시절에 있는데 이런 어떤 상황들이 연결되므로 사실상 이런 그 18조와 관련돼서 당대표가 지금 문제가 있었다는 전 생각입니다. 자, 김준일 더 짧게요. 이미 당 떠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는 민주당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좀 만시지탄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나마 꼼수 탈당, 꼼수 복당을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좀 강하게 선을 긋는 거로는 사례가 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진상조사에 조금 협조를 해라 이런 압박으로는 좀 이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탈당한 김남국 의원까지 얘기해봤습니다.